오늘은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날짜, 시간 함수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엑셀 2007을 실행하셔서 7장에 관한 섹션 7에 관한 내용을 불러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열기 눌러서 C 드라이브에 길버커마 리그의 01 섹션 0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92쪽 문제 1번 주민등록번호 그랬죠? 주민등록번호 여기가 이제 B의 세 번째부터 B 아홉 번째까지인가요? 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데이트 함수, 레프트 함수, 미들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셀 서식은 년, 월, 일 형태 1978년 05월 30일 형태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셀 서식은 년월일 형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주민등록번호 B의 세 번째 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의 세 번째 셀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1978년 10월 12일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다? 주민번호에서 왼쪽 두 자리 그리고 세 번째에서 두 자리 다섯 번째에서 두 자리 이거는 알 수 있어요. 78년 10월 12일이라는 요 6가지를 자르면 되는 거예요. 즉 요거 두 자리 자르면 78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에서 두 자리를 자르면은 하나 둘 셋 세 번째에서 두 개 그래서 10월 달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다섯 번째에서 두 자리를 자르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978년처럼 만들래요. 근데 여기 없는 거죠. 우리는요. 이 앞에 19라는 글자는 주민번호에 없는 거잖아요. 융통적으로 발휘해야 되는데 거기 앰퍼샌드 연산자죠. 걔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자, 첫 번째 함수 데이트부터 볼게요. 데이트 년, 월, 일 날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데이트 1978, 5 05나 예, 그리고 30 여기서는 이제 10월 12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게 어떻게 변한다? 1978년 10월 10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19는 없기 때문에 19를 결합해야 되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레프트 그러니까 B의 세 번째 주민번호죠. B의 세 번째 셀에서 두 개를 잘라라 그러면 78하고 예, 두 개만 잘리죠. 그렇죠? 여기 있는 주민번호의 왼쪽에서 레프트니까 왼쪽에서 두 개를 잘라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그래서 7, 8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들 함수는 우리가 끝에서 하나를 잘라라 그럼 5 끝에서 세 개를 잘라라 그럼 6, 7, 5가 되는데 왼쪽에 두 개를 잘라라 그러면 7, 8이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껴있는 애를 어떻게 빼낼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
B의 세 번째 셀에 있는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를 잘라라. 그러면은 10이 붙을 거다. 또는 MID B의 세 번째 셀에 있는 요거 생일을 잘라야 되니까는 다섯 번째에서부터 두 개를 잘라라. 그러면 12일 이렇게 나올 거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데이트 레프트에서 B의 세 번째 셀에 두 개를 자르고 중간에서 또 자르고 또 중간에서 두 개를 자르면 요것이 78, 그렇죠? 78, 요것이 10월, 요것이 12일인데 앞에 19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9라는 글자를 앰퍼샌드 연산자로 결합시켜주면 1978하고 나올 거다. 그러면 1978년 10월 12일 형태로 나올 거다 하는 거죠. 함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데이터라는 함수에 의해서 년, 월, 일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때 연도 앞에 두 글자, 월 중간에 세 번째에서도 두 글자, 일 다섯 번째도 두 글자, 이렇게 잘라서 연월일 형태로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한번 제가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가로가 많이 들어갔네요. 아닌데. 자, 이렇게 되면 연월일이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셀 서식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셀 서식에 가서 이 연월일로 되어 있는 거를 뭐로 바꿔야 된다? 대시로 되어 있는 거. 잠깐만요. 예, 여기 연월일 대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로 바꿔주면 되고 자동 채우기 해주면 답이 나올 거다 하는 거죠. 자, 이게 답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표시하는데 데이트 함수, 레프트 함수, 미들 함수, 그리고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하라 그랬고, 셀 서식을 이용해서 연월일 형태로 만들어 달라 그랬고, 결론적으로 주민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원칙은 왼쪽에 두 개, 중간에 두 개, 중간에 두 개 잘라준다 하는 거. 93쪽에 있는 해설을 먼저 좀 볼까요? 93쪽에 해설에 보면은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구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답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앰퍼샌드라든지 컴마 다음에 이렇게 빈칸이 띄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빈칸을 띄워 놨는데 이런 빈칸을 띄워 놓은 이유는 시각적으로 보기 쉬우시라고 띄워 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다 붙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94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데이트 앞에 괄호 열고, 데이트 괄호 열고 19라는 글자를 앰퍼샌드로 결합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 미들 이렇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문법 자체를 여러분이 외우시려면 저처럼 는 데이트 괄호 열고 연월일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도에는 레프트, 월에는 미들, 일에는 미들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기록하셔가지고 조합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그러면 맞춰줘요. 이렇게 맞춰지니까 맞춰보셔야 돼요. 1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예. 답에 해설에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우리말로 연월일로 되어 있는 거는 셀서식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셀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대시로 되어 있는 연월일을 YYY MMDD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입력을 하라 그랬는데 입력하지 말고 고르시면 되죠. 그 중에서 하나. 예.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계산한 거를 어떻게 한다? 자동 채우게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데이트 함수는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년, 월, 일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넣어줄 때 아까 제가 쓰는 것처럼 그냥 숫자로만 단순히 1978, 10월, 11일 이렇게 넣어주면 날짜가 되는데 연도를 몰라, 월을 몰라, 일을 몰라. 그러니까 얘를 잘라와야 되잖아요. 분석해서. 그것 때문에 세 군데가 이렇게 년월일이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게 어려운 거지 데이트 자체는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그럼 데이트 함수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타임이에요. 타임는 타임. 이건 뭘까요? 시, 분, 초 이거겠죠. 타임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써주면 그게 이런 거죠. 는 타임 5, 6, 7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05시 06분 07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다섯 시 70분 80초네요. 그러면 05시 70분 80초인데 70분이라는 건 없잖아요. 60분이 넘기면 10분으로 바뀌고 얘가 60초가 되는 거고 6시가 되는 거고 80초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60초를 건너 보내주고 나면 20초 남고 11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5시 70분 80초는 6시 11분 20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05시 70분 80초라고 쓰는 거는 뭐다? 틀린 말이다. 이런 시간은 없어요. 시간을 직접 표시하면 틀린 겁니다. 그러나 타임 안에다가 넣어주면 알아서 시간으로 바뀐다. 날짜도 그래요. 날짜도 예를 들어 날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는 데이트 2017년 15월 35일. 그럼 이건 뭘까요? 2017년 15월 35일인데 15월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03월이 되면서 2018년으로 가나요? 왜냐면 월은 12달밖에 없으니까. 근데 3월달은 35일이 아니죠?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04일이 되겠죠? 그리고 4월 4일이 되는 거죠. 이것도 2017년 15월 35일은 틀린 말이고 이거를 알아서 변환시켜 가지고 년월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부터 5개월 후. 그럼 월을 어떻게 더할 거냐? 데이트로 나눠서 더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더하기 5 하면 뭐가 돼요? 5개월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개월 후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다가 5개월 후를 더할 수는 없어요. 시간 자체도 5개월을 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년, 월, 일을 각각 나눠서 월 자리에다가 5를 더해주면은 이제 5개월 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년, 월, 일이 알아서 바뀌겠죠. 여기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나 볼까요? 대여일자가 무슨 셀에 있다?
H 세 번째 셀에 있네요. H 세 번째 셀. 대여일자와 반납일자. 얘는 I의 세 번째 셀에 있네요. 를 이용하여 대여 기간을 계산하시오. 데이스 360 함수 그리고 미국 방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 방식이 있고 유럽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옵션에다가 뭐를 써야 미국이 되든 유럽이 되든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안 쓰면 알아서 미국식이 돼요.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데이스 360은요 1년을 12달, 당연히 한 달은 무조건 30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360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1월달도 30, 2월달도 30. 본래 4월달이나 6월달은 30이고 1월달, 3월달, 5월달은 31일이잖아요. 2월달은 28일이나 29일이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얘는 한 달을 30으로 잡는다. 한 달을 30 잡는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데이스 360이라고 쓰고 바로 안에다가 이제 값을 쓰는데 작은 날짜 그 다음에 큰 날짜 이렇게 써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날짜를 쓸 때 작은 날짜를 앞에 쓰고 큰 날짜를 뒤에 써요.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빌려간 날짜, 반납한 날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난 날짜, 뒤에는 오늘 날짜. 그러니까 애기들 태어난 날짜, 오늘 날짜. 그런 거 있죠. 만난 지 며칠 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만난 날짜. 그리고 지금 날짜. 그럼 지금부터 며칠 전에 만났는지. 근데 정확한 날짜는 아니죠. 1년을 360으로만 계산하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는 데이스 360. 데이스 360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을 30일 기준으로 12달로 해서 날짜와 날짜 사이의 간격을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스타트 데이트 앞에 있는 작은 날짜 엔드 데이트 큰 날짜 반납한 날짜 그리고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걸 굳이 안 쓰면 미국 방식으로 채택이 된다. 거기 메소드라는 게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이제 이게 따지는 건데 그냥 시험에도 유럽식 미국식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어요. 당연히 미국식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뒤에 메소드 옵션도 안 써요. 데이스 360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써주시고 뒤에는 메소드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바로 닫고 엔터. 5월 6일 5월 7일 하루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자동 채우기 하다 보면 특이한 경우가 나오죠. 5월 6일날 빌려가서 6월 6일날 31일간 빌려갔는데 30으로 나오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2월 1일이고 3월 1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28일이잖아요. 올해 같으면 28일이지 않습니까? 홀수 년도는 무조건 28일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30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2월 29일이라고 가정하면 2월 29일은 올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로 편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쓸 때는 어거지로 쓰면 안 되죠. 28일이라면 나오겠지만 그럼 1일에서 28일까지가 27일이고 3월 1일 같으면 28일이 되는데 30일로 편성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조건 얘는 한 달을 30으로 잡는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대여기간 계산하는 함수는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지 며칠 됐는지 내가 회사에 입사한 지 며칠 됐는지를 계산하는 함수는 아니고요.
월급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급여가 20일 날짜인데 보통 월급을 계산할 때 이 사람이 며칠 날 입사했는지 하고 월급 날까지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한 달을 무조건 30으로 계산해요. 30으로. 그리고 30으로 계산하고 실제 기간을 나누면 되죠. 월급이 100만 원이다. 한 달에 30일이다. 그러면 하루에 뭐 33,333원이다. 근데 이 사람이 13일 일했다. 그럼 13 곱해주면 그 사람이 월급이 나오는 거죠. 첫 달 월급. 두 번째 할수는 무조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처리하겠죠. 그런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날짜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긴 있는데 날짜와 날짜 사이 간격을 계산하는 함수가 있긴 있는데 요 함수 목록에 없어요. 그 함수가. 그 함수 목록 명칭은요. date diff라는 함수예요. date difference라는 함수인데 요 함수가 함수 목록에 누락되어 있어요. 쓰기는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fx 눌러가지고 답을 편성하게끔 책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date diff라는 함수는 함수 목록에 없다 보니까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게 데이스 360 밖에는 없다. 데이스 360이 말씀드린 대로 좀 불편한 함수다. 기간을 계산하기에는. 그래서 답은 이제 만들어냈어요. 실제로는 date dif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연도 몇 년간 몇 개월간. 그러니까 요즘 그거 있죠. 미운 우리 새끼 뭐 이런 거기 보면 뭐 누가 554개월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계산할 때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이 함수를 쓰는 거예요. 내가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몇 년간 만으로 몇 년간 근무했는지 또 며칠간 근무했는지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자세한 거는 네이버에 가서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문제 3번 들어갑니다. 문제 3번은 무슨 함수인가 볼까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들어왔네요. 우주고등학교. 그러니까 출신고가 우주고라고 하는 우주고가 요렇게도 여기도 우주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뭐 종합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조건부 계산하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이 아니라 조건부 평균을 구하는 건데 조건부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average if라는 함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문제를 다시 볼게요. 출신고가 우주고인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래요. 그러면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함수를 쓴단 말이에요. 는 라운드 값 컴마 어떻게 하는 거죠? 반올림 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죠. 맞죠? 그럼 컴마 1 쓰면 되네. 소수면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는 거니까 컴마 1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64.66이라는 점수가 얼마로 64.7 요렇게 나오게 해라 하는 거죠. 명확히 표시해 놓은 거죠. 그렇죠? 라운드 함수하고 t-average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는 어떤 값을 써주고 자릿수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점이 한 자리까지만 나오는 거니까 이 라운드 함수에서는
이 자릿수가 1이라고 나올 거예요. 소점이 한 자리까지만 나오니까 1이라고 나오고, 이 문제는 이 뒤에 에버레이지라는 함수가 이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dsum, 그다음에 daverage, dcount a, dmax, dminimum. 요 6가지 함수가 시험에 나옵니다. 6가지 함수가 시험에 나와요. 우리 책 위에 보시면은 dsum, daverage, dcount a, dmax, dminimum 이런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말고 날짜와 시간 함수 중에는 weekday, workday, days 360, 뭐 데이트, 이데이트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말들 나와요. 그것도 많이는 안 나와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몇 가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12가지예요. 12가지 중에 딱 6가지만 출제하겠다라고 한 거죠.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다가 는 daverage 는 daverage라고 쓰면 돼. 그러면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에버레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괄호 열고 했더니 함수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자고로 다 잡는다. 보편적으로. 여기는 성명은 전혀 상관없죠. 이 문제하고. 출신고서부터 종합점수가 포함이 되면 돼요. 실기점수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종합점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출신고서부터 종합점수까지를 블럭을 잡아주면 되지만, 보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는다. 그리고 알맹이만 잡는 게 아니라 위에는 항목 이름, 저 상단에는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다 잡는다. 이것을 우리가 일명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컴마 필드가 나왔네요. 필드라는 말은 우리 그 교재 95쪽을 한번 보세요. 95쪽이 밑에 보면 수식의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 책에는 5라고 써 있죠. 5번째 항목을 계산하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럼 5번째가 뭐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명이 첫 번째, 출신구가 두 번째, 필기점수가 세 번째, 실기점수가 네 번째, 종합점수가 5번째잖아요. 그래서 5라고 쓴 건데, 5라고 써도 되지만 이게 몇 번째 항목인지 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종합점수의 평균 구할 거니까 종합점수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되죠. 아니면 따옴표 안에다가 종합이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이 종합이라는 글자에 관한 그 항목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다라는 뜻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책자에는 5번째 항목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얘가 5번째인지 4번째인지 세지도 말고 그냥 종합점수 항목이구나 라고 클릭하는 게 수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컴마 크리테리아,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크리테리아라는 말이 조건인데 특이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주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따옴표에다 우주고라고 쓰든지, 아니면은 우주고라는 글자가 있는 항목을 클릭했잖아. 이렇게요. 클릭하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반드시 항목 이름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신고가 우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한고는 어떻게 되죠? 출신고가 대한고 같으면 출신고하고 대한고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고등학교 출신들의
종합점수의 평균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출신고가 대한고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출신고가 대한고라고 써야 돼. 그리고 블럭을 잡아줘야 돼. 마치 고급 필터에서 생산 부서가 생산 2부 이렇게 썼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써주고 블럭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출신고가 우주고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럭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 닫아주고 엔터 치면은 그게 이제 평균 점수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를 제가 바꿔볼게요. 요거를 책에선 뭐라고 되어 있다? 얘가 O라고 되어 있고요. O라고 되어 있고, 여기를 다른 말로 종합이라고 직접, 여기 종합 항목이라는 곳에 평균 구하는 거니까 종합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셀을 클릭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써도 답으로 다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을 설정할 때 조건 항목만 선택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연속으로 블럭 설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출신고가 우주고라고 했으니까 우주고 또는 여기 우주고 이렇게 클릭하면 안 되고, 반드시 출신고가 우주고 이런 식으로 항목 이름을 포함한 연속으로 블럭 설정을 해야만 된다 하는 거. 요 D 에버레이지 대신에 D 썸이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고등학교 학생 출신의 종합점수의 합계가 나오는 거죠. D 카운트를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고등학교 출신이 몇 명이냐는 거고. D 맥스를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우주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종합점수 중에서 최대값이 뭐냐, 얼마냐, 이걸 묻는 거고. D 미니멈을 쓰면 출신고가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83, 84, 77 중에서 제일 낮은 값이니까 77을 구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6개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는 함수가 요거예요. 에버레이지, 평균.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 뭐 나왔잖아요.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반올림 하라고,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잘라라 이렇게 낼 때 제일 만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를 써가지고 라운드를 썼는데, 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요거 얘를 요 값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 값에다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의 종합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했는데 소수점 이하가 지저분하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반올림을 하는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쫙 잘라서 반올림을 했다. 이거죠. 이게 답이에요. 우리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라운드나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같이 함수로 넣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는 D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성명이란 글자부터 종합점수 저 밑에 있는 끝에 있는 데까지 전체 영역을 블럭 잡는 게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컴마, 어떤 항목에 D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할 거냐? 3 또는 필기 항목을 클릭하면 필기 점수의 평균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또는 실기 항목을 클릭하면은 실기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고, 우리 시험은
종합점수라고 했으니까 종합점수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죠. 5라고 쓰셔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 조건은, 크리테리아 조건은 우주고라고 해서 우주고만 클릭하면 안 되고 출신고가 우주고다라고 쓰셔야 되는데 반드시 연속으로 돼 있어야 된다. 연속으로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엔터가 치워지니까 이제 이 안에다가 사실은 이 앞에다가 라운드를 써야죠. 라운드 쓰고 요 뒤에다가 컴마 1 써야죠.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의해서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네, 평균을 구하고 다시 좀 보여드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데이터베이스 범위, 계산하고자 하는 항목,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올림을 구하는데 소수점 이하 한 자리가만 남게끔 해라. 그러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한 자리만 나오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괄호 닫고 엔터 쳐주면 답이 딱 하니 나온다. 네. 자, 4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문제 4번은 출신고가 상공고래. 상공고인 학생 중에서 학생들의 필기 점수와 필기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이용하여 차이를 계산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 맥스 최대값 구하고 D 미니멈 최소값 구해가지고 빼라 이거죠 뭐. 자, D 맥스, D 미니멈, D 썸 중에서 선택하래. 왜 주책맞게 D 썸이 들어갔을까? 헷갈리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는 D 맥스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 컴마 필드 컴마 크리테리아 괄호 닫고 빼기 D 미니멈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 컴마 필드 항목 그냥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 괄호 닫고 이러면 되겠죠. 자, 문제가 뭐냐면 상공고등학교 학생은 출신고가 상공고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떨어져 있잖아요. 출신고가 우주고만 붙어 있는 거지 상공고는 출신고라는 항목 이름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은 B 21번째부터 어디 C 23번째에 입력을 하래요. 여기 B 21번째부터 C 23번째 요 안에다가 뭐가 출신고가 상공고라는 조건을 만들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다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이렇게 고급 필터에서 조건 걸듯이 이렇게 써놓고 얘를 조건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출신고가 우주고는 연속으로 있어서 블럭을 잡으면 되지만 대한고나 상공고 같은 경우에는 항목 이름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조건하고 이렇게 붙여쓰기 위해서 문제지에서도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을 알려준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는 D 맥스 가로 열고 자,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지정하래요. 그럼 뭐다? 성명서부터 이렇게 성명서부터 종합점수 끝까지 뭐 성명은 굳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필기점수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사실은 요것만 블록 잡아도 돼요. 출신고하고 필기만. 근데 보편적으로 다 잡는다. 요렇게 잡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필기점수가 두 번째죠. 처음부터 성명부터 잡으면 필기점수가 세 번째지만
블록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컴마. 책에서는 3이라고 쓰겠지만 저는 필기점수 항목을 클릭할 거고요. 컴마. 크리테리아라는 말은 문법, 밑에 보시면 문법이 나와 있잖아요. 이 문법. 이 문법 중에 크리테리아는 무슨 말이다? 조건. 조건은 어디다? 추신고가 상공고다 라고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최대값이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제가 똑같이 써놓고 Dmax를 Dminimum으로 바꿔주면 뭐예요? 이건 최대값, 이건 최소값이죠. 최대값, 최소값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빼기 해가지고 빼기해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연습해 봐야죠. 자, 여기다가 뒤에다 놓고 빼기 Dmin, Dminimum 괄호 열고 전체 데이터베이스 성명서부터 다 잡고 컴마 필기 점수에 대한 최소값 구할 거니까 필기 항목 클릭하고 컴마 추신고가 상공고다 라고 블록 잡고 괄호 닫고 그러면 저 위에 수식처럼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엔터. 그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줘서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공문고의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고 D에버레이지하고 D카운트 중에서 선택하세요. 그런데 평균이니까 D에버레이지 쓰겠죠 뭐. 자, D에버레이지는 어떻게 쓴다고요? D에버레이지 여기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필드 항목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우리말로 하면 조건이죠. 그렇죠? 조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긴가요? 평균 금액 한번 볼게요. 는 D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 컴마 금액에 대한 평균 금액 또는 4 컴마 서전명이 상공문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괄호 닫고 엔터.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문제 6번은 뭔가요? 문제 6번은 상공문고의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Dsum D에버레이지 D카운트 중에서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는 D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컴마 금액의 합계 컴마 서전명의 상공문고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제 문제 7번 전작과 학생들의 급식비 납부자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숫자 뒤에 명자를 표시하시오. 몇 명 하고 나오게 하라는 거죠. Tcount A하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하고 명자 붙일 때 앰퍼샌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자리가 좀 불편하게 돼 있어서 또 옆에다 써볼게요.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는 dcount a 쓰라고 그랬죠. dcount a.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학과하고 급식비만 필요하니까 이렇게만 블록 잡아도 되지만 보편적으로 다 잡는다라고 했고요. 컴마 뭐에 대한 개수를 구한다? 급식비 개수를 세는 거죠. 급식비. 예. 그러니까는 비어 있는 건 안 세는 거죠. 그리고 조건은 학과가 전자죠. 전자학과니까는. 예. 괄호 닫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명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자과가 납부 하나, 둘, 셋. 세 명이네요. 전자과가 납부 하나, 둘, 셋. 하고 답이 나오겠네요. 이거를 이제 사실은 요 옆자리에다 써야 되는데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쓴 거고요. 답을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뭐 답은 나오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의외로 쉬워요. 함수가 다 종류별로 다르지만 사용 방법이 동일해요. 자, 필기 시험에는 아까 d-average가 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라운드 계열 함수하고. 그런데 필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dcount a가 주로 나와요. 왜냐면 애매하거든요. 자, 문제 내드릴게요. 문제. 전자과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주관식으로 만약에 풀어라. 이렇게 써볼까요? d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dcount. 전자과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과가 전자라는 건 알겠죠?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는 dcount를 쓰는 건데 dcount 쓰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db라고 줄여 쓰는데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항목 그 다음에 조건을 쓰는 건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가 다 데이터베이스겠지. A25부터 D에 31까지 A에 25부터 D에 31까지가 데이터베이스는 알겠고 조건은 뭐죠? 조건? 학과가 전자죠. C에 25, C에 26이에요. C25부터 C에 26은 알겠어요. 근데 항목은 뭐냐 이거지. 지금 이 중에서 전자과 학생을 몇 명이가 세는 거죠? 그럼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급식비의 개수를 세래요? 학과의 개수를 세래요? 성명의 개수를 세래요? 학번의 개수를 세래요? 그 말이 없죠? 그 말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필기시험에서는. 실기시험도 간혹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뭐가 되죠? 학과가 전자인 급식비의 개수를 세라 하는 거죠. 근데 이 급식비가 이게 글자죠, 글자. 예를 들어서 통신은 일단 얘는 미납이니까 그만두더라도 지금 여기에 다 납부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납부라고 다 가정하면 전자과가 1명, 2명, 3명이잖아요. 학과가 전자라고 되어 있는 급식비의 개수는 하나, 둘, 셋인데 여기는 글자로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가 4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돼요? dcount니까 여기는 숫자가 없잖아요. dcount니까 이거 숫자 세는 거예요. 숫자. 여기 숫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는 0 나와요. 그러면 학과를 클릭하면 뭐가 되죠? 학과가 전자인 학생들이 몇 개 있느냐? 학과에서 세봐라. 그럼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근데 이거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dcount로 못 세죠. 그러니까 3도 안 돼요. 그러면 학과가 전자인 학생들에 대한 성명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김미연, 이지함, 구찬호인데 여기도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못 세죠. 이거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학번은 숫자죠. 그럼 하나,
둘, 셋이죠. 천상 여기는 1.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2, 3, 4가 있을 텐데 얘는 왜 안 되냐면은 두 번째 항목이 뭐죠? 성명이죠. 성명은 문자거든. 문자의 개수, 글자의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또 뭐죠? 세 번째 항목은 학과죠. 학과도 문자죠. 개수 못해죠. 그럼 네 번째 항목은 뭐죠? 급식비죠. 급식비잖아요. 그렇죠. 급식비는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이므로 개수를 못 세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항목 뭐야? 첫 번째 항목은 뭐예요? 학번이잖아요. 학번은 뭐다? 숫자죠. 숫자.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거예요. 얘만 가능한 거죠. 디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디카운트 A를 쓰라면 어떻게 돼요? 1, 2, 3, 4 아무거나 다 되죠. 지금 문제는 디카운트 함수를 쓰는 거예요. 디카운트 함수.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숫자 항목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는 문제가 필기시험에는 전자과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중에서 맞는 걸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은 학번이고 2는 성명이고 3은 학과고 4는 급식비인데 학번은 숫자 항목이니까 가능하고 성명은 문자 항목이니까 불가하고 급식비는 문자 항목이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안 되고 얘는 오케이가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는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를 문제 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안 되고 숫자 항목이니까 된다 그랬어요. 숫자 항목만 세는 거죠.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96쪽, 97쪽에 자세한 설명 나와 있고요.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자, 98쪽 문제 풀어볼게요. 기출 01번. 자, 98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 1은 뭔가 볼까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출력하시오.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1번 문제랑 비슷해요. 근데 02 여기 주민 성별 코드가 3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 사람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20이라는 글자를 결합해야 되겠죠. 이거 아까는 1900년대생이니까 1900을 앞에 1 구른 글자를 겹친 거고요. 자, 무슨 함수를 쓴다? 데이트 함수, 레프트 함수, 미들 함수, 그 다음에 앰퍼센드 연산자, 얘를 이용하는 거죠.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문제 2번은 뭔가 볼까요? 문제 2번은 품목이 세탁기인 자료에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래. 매출액 합계가 어디냐면 품목이 세탁기고요. 조건은 여기 걸려 있고요. 매출액 합계 구하래요. 그럼 무슨 함수 쓴다? 뒷섬 쓰겠네요. 합계니까는. 아니야 달라 뒷섬 쓰래요. 뒷섬. 그런데 문제는 100단위에서 올림하여 1000단위까지 표시하래요.
그럼 1, 10, 100 100단에서 올리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쓰면 돼요. 그러니까 뒷섬하고 무슨 함수를 쓴다? 라운드 업 써야 되겠네요. 올림이니까. 예.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뭔가 볼까요? 문제 3번은 총점에 대하여 총점이 어디나 볼까요? 아, 여기 있네. 총점이 있는데 지금 영문학과 학과가 영문이 있고요. 학과가 국문학과가 있어요. 여기 영문학과가 있고 국문학과가 있는데 차이를 국문학과와 영문학과의 평균을 구한 후에 점수의 점수 차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양수래요. 항상 양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ABS라는 함수하고 Taverage라는 함수를 써요. 그리고 조건은 따로 입력하면 안 되고 있는 조건을 알아서 써야 돼요. 다행히도 학과가 영문은 여기 있고요. 학과가 국문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럼 계산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국문학과의 국문학과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거고요. 문제 5번은 국문학과 총점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다? Tmax를 쓰면 되고 최소값은 구하는 거는 Tminimum을 쓰면 되겠네요. 뭐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해설은 나와 있는데 답은 나와 있는데 가급적 보지 마시고 앞에 거를 참고해서 보세요. 직접 답을 보시면 싱거워지니까. 1번 문제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는 데이트 안에 년, 월, 일 이걸 사용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C의 세 번째 셀에 있는데, C의 세 번째 셀에 있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년은 뭐다? 레프트 C의 세 번째 셀에서 두 개를 자르면 연도가 되는데 02만 나왔잖아요. 02만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붙였다? 20이란 글자를 앰퍼샌드로 결합하면 되고, 월자는 중간에 껴 있으니까 미들 함수를 써서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되고, 일은 미들 함수를 써서 다섯 번째 두 개를 자르면 되고, 요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셀 서식을 이용해서 뭐 꾸미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바로 쓰면 바로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세탁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오른쪽에 여기 보니까 세탁기가 들어있네요. 품목이 세탁기인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데 dsum 써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블록 잡고 컴마 매출액 클릭하고 품목이 세탁기, 그럼 이제 합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합계 나온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100단에서 올리니까 1, 10, 100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올리면니까 라운드 업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라운드 업 쓰고 뒤에다가 이제 컴마 마이너스 3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요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마이너스 3이라는 의미는 1, 10, 100, 100의 자리에서 올렸다. 반올림, 올림, 내림 이런 거죠. 문제 3번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예. 문제지에 보니까 국문학과 학생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영문학과 학생들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국문학생은 어떻게 한다? 지금 는 D에버레이지죠. D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 블럭 잡고 컴마 총점에 대한 평균 학과가 영문. 자, 요것이 영문학과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국문학과는 여기 조건이 이렇게 막아주면 되죠. 학과가 국문 이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것이 국문학과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문학과를 먼저 써야 되네요. 문제 지금 뜻이 국문학과를 먼저 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는 해가지고 빼기 영문학과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영문학과가 점수가 클지 국문학과가 점수가 클지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다가 ABS라는 함수를 써주면 여기 이렇게 하면 절대값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절대값을 써서 해주면 영문학과가 클지 국문학과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이너스를 빼주고 절대값이니까 양수로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ABS 괄호 안에다가 양수가 들어가도 양수, 음수가 들어가도 음수. 그런데 국문학과를 계산하고 영문학과를 계산하는 거죠. 국문학과와 영문학과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네? 영문학과가 뭔지예요? 제가 주책을 부렸습니까? 영문학과네. 그러면 영문학과하고 국문학과하고. 자, 그러면 국문학과 먼저 쓰면 벌금 내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요게 영문학과고 빼기 이제 국문학과를 쓰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요, 국문학과 영문학과를 쓰는데 영문학과를 먼저 써야 되고 국문학과를 먼저 써야 되고 라는 룰은 없어요. 그러나 문맥상 영문학과 먼저 계산하고 국문학과를 나중에 계산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국문학과를 먼저를 쓴 사람이 있으면 틀린 거로 처리할 거냐 감점 처리할 거냐.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유권 해석으로 따지고 이러지는 못해요. 왜냐면 원래는 영문학과 그 다음에 국문학과를 그렇게 계산해요. 순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근데 우리 컴활 자격증에는 순서는 배제한다. 순서는 배제한다. 왜냐면 점수 차이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양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어떤 걸 먼저 써도 답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영문학과에서 국문학과 점수를 빼시오 라고 했는데 어떨 때는 양수가 나올 수도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값이 아니라 있는 값을 출력하라 그러면 영문학과 빼기 국문학과가 양수가 나올 수 있다면 국문학과 빼기 영문학과는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꾸로 그때는 틀린 거가 되는 거지. 그렇죠. 합계를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합계 먼저 계산하고 평균을 나중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서가 틀리면 안 되겠지만 얘는 결론적으로 어차피 ABS 절대값 함수를 쓰는 거니까 뭐를 먼저 계산하던 양수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땐 결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국문학과의 총점이 된 최대값이니까 는 D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컴마 총점 컴마 국문학과라고요? 그럼 여기네 조건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함수랑 똑같이 쓰는데 요거만 뭐로 바꿔주면 돼? MIR로만 바꿔주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바뀌는 거지 안에 있는 구조는 동일하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함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논리함수 들어갑니다. 101조.
논리 함수를 배울 거예요. 논리 함수. 자, 논리 함수에 나오는 함수가 뭐뭐 있죠? if 함수 나와 있죠? if 에라 함수 나왔죠? and 나와 있죠? or 나와 있어요. 요거만 보세요. 거기에 not, 뭐 false, true 이런 것도 있는데요. 시험에 안 나오는 편이고 요즘 if 에라가 잘 나와요. if 에라가 잘 나옵니다. if는 뭐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는 게 뭐 정석이죠. 이거는 별이 100만 개 해도 부족한 거죠. 근데 if만 내기라 좀 어색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if만 내면. 그래서 and를 같이 내요. or나 and를. 그러니까 조건을 여러 개를 물어보죠.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합격이래. 그러면 영어 점수 80점 이상, 국어 점수 80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때 and. 근데 이제 문제가 자, 요 네 가지 함수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는 if 논리식, 그리고 논리식이 참일 경우와 논리식이 거짓일 경우, 이거예요. 문법이 딱 이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는 if 5가 4보다 크냐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돼요.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 그럼 이 질문이 맞으면 5가 4보다 크다 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면 안 크다 라고 출력을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f 자녀 수가 3인 이상이면 자녀 수에다가 10만원씩 곱해라. 10만원씩 곱한다는 얘기는 우리 집 자녀가 4명이면 40만원을 자녀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근데 아니면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1명이나 2명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그냥 안 주면 서운하니까 5만원씩만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뭐 회사 정책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녀 수가, 그러니까 자녀 수라고 제가 썼지만 사실은 셀 주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A의 첫 번째 셀, 뭐 K의 10번째 셀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셀에다가 10만원을 곱하고, 아니면 5만원을 곱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커마 시험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컴퓨터 일반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4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엑셀 일반이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39점 맞고 100점 맞으면 평균 60은 넘어가는데 과목 과락제도라는 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통째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써요. 자, 조건 하나, 조건 둘, 조건 셋,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만이 and, 그래야만이 합격이고,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불합격 처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걸 and가 아니라 or로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만족한다면, 즉 얘가 빵점 맞았는데 얘가 40점 맞았어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 만족한 거죠? 그럼 합격이다 이거죠. 이런 시험은 없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하나만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과정이 굉장히 많아져요, if 함수는. 그래서 이제 이 논리 함수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란 조건과 정비 상태가 보증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요. 두 가지를 물어봐서
둘 다 만족하면 최상급이라고 하고, 아니면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배가 많이 고프냐? 그러면 많이 먹어라. 아닌데요? 그럼 배가 고프긴 고프냐? 네. 그러면 적당히 먹어라. 아니면 많이 고픈 것도 아니고 고픈 것도 아니니까 안 고픈 거잖아요. 그러면 굶어라.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경우를 봐야 돼. 경우. 우리 책에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어떤 거? 어떤 거였죠? 최상급이냐? 예, 최상급이냐? 상급이냐? 아니면 뭐라 그랬죠? 빈칸이냐?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최상급이냐, 상급이냐, 빈칸이냐 이거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를 결과를 뽑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if 함수가 두 번 나와요. 만약에 수, 우, 미, 양, 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출력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if 문제가 if가 네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경우가 두 가지잖아요. if가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가 4보다 크다 안 크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if가 한 번만 나와요. 10만 원을 곱할 거냐 5만 원을 곱할 거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if가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우리 책에는 최상급, 상급, 빈칸 셋 중에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if가 두 번 나와요. 시험은 if가 두 번까지 내요. 간혹 예전에 세 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되게 쉬워요. 그리고 빨리 나가요. 쉬워서. 다음 시간에 결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하고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갈 건데 빠지시면 안 돼요.